안녕하세요. 저는 마인크래프트 모드를 만드는 패브릭 API를 활용해서 마인크래프트 모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김지민입니다. 먼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텔리제이 아이디어 ID와 중급 이상의 코틀린 랭귀지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적어도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자바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모드를 만들 만큼 직접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한 경험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모딩이란 무엇일까요? 모딩이란 기존 소프트웨어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마인크래프트의 새로운 아이템, 예를 들은 짱센 네더라이트 검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커스텀 블럭, 아니면 다양한 명령어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내부의 로직들도 또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방송들, 치즈직이나 아프리카 TV 같은 데를 보면 되게 다양한 스트리머들이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모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딩은 기본적으로 게임 코드에 후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의 자바나 코틀린으로 작성된 코드를 마음대로 삽입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이 PPT에는 굉장히 부족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아래 보이는 패브릭 API의 링크, 위키 링크를 참고하시면 조금 더 되게 다양한, 더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작성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텔리제이를 처음 키게 된다면 이런 화면이 처음 뜰 텐데요. 먼저 마인크래프트 모드 개발을 위한 별도의 플러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마켓플레이스에 가면 마인크래프트 디벨롭먼트라는 플러그인이 있을 텐데, 이런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플러그인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깔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 체크 표시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안 깔려 있을 거기 때문에 인스텔하고 다음에 인텔리제이를 한번 재시작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뉴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새로운 창이 떠 있을 텐데요. 여기 보이시면 마인크래프트라는 이름의 그런 이제 탭이 하나가 생겼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프로젝트를 설정을 해줄 겁니다. 먼저 모드 이름에 여기다 적어주면 되는데, 간단하게 테스트라고 하고, 저희는 패브릭 API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패브릭을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랭귀지는 코틀린, 마인크래프트 버전, 그 다음에 룸 버전, 이거 같은 경우는 가장 위에 있는 1.9.1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더 버전 그냥 냅두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냅둘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그룹 아이디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org.xample이라고 써있을 텐데, 이제 이거의 그냥 기본값이고 적당한 뭔가를 바꿔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 URL 본 따서 이걸로 주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바 JDK를 바꿔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다운로드 JDK,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 버전을 21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버전 21에 그 다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 취향이긴 한데, 어디냐, 아주 졸루라는 JDK를 선호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 취향껏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 21만 맞추면 돼요. 다른 8이라던가 17 이런 건 다 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세팅하는지 확인해보고, 패브 API 체크해놨고, 믹싱 체크해놨고, 스플릿 체크해놨고, 그 다음에 테스트 확인됐으면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자동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코드를 작성을 해줄 거예요. 이거
플러그인이 약간 말썽이네요. 이거는 버전을 그냥 수동으로 고쳐줄게요. 이거는 컨트리뷰터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조금 기다리면 프로젝트가 잘 셋업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맨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셋업이 지금 완료가 됐네요. 저는 1분 13초가 걸리긴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10분 이상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간단히 살펴보면 여기 이제 메인알 폴더 하나 생겼고 테스트라는 클래스 하나 생겼을 거예요. 여기에도 비슷하게 테스트 클라이언트라는 클래스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아무래도 자바 아니 마인크래프트 모드 같은 경우는 메인 함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메인 함수는 마인크래프트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메인 함수에 이 여기 있는 함수들 삽입을 그러니까 후크를 걸어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여기 보이는 onInitialize라는 코드가 이제 실제 우리의 메인 함수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역시 헬로 월드겠죠? 이제 조금 이제 마인크래프트가 켜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켜지고 있고 Press enter to enable the narrator. 여기 보시면 테스트라는 이제 친구에서 헬로 월드라는 로그를 찍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마인크래프트가 조금 시끄러우니까 예, 소리를 좀 죽일게요. 편안하다. 암튼 이런 식으로 헬로 월드를 찍는데 성공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원래 목표였던 이 후크를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메인 함수에 이제 여러 가지 후크를 걸 수 있는 펑션들을 추가를 할 건데요. 이제 마인크래프트에서는 되게 다양한, 패브릭에서는 되게 다양한 것들에 후크를 걸 수 있어요. 이것들이 이벤트라고 하는데, 제일 간단한 이벤트로는 서버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에서 서버 스타트에 레지스터를 하면 이제 이 친구는 맵이 로드됐을 때 실행되는 이벤트이고요. 아니면 플레이어 블럭 이벤트 이제 플레이어가 블록을 부시기 시작할 때 호출되는 그런 이벤트도 있네요. 아마 얘가 월드 플레이어 그 다음에 포지션 스테이트 그 다음에 엔티티를 받을 건데 그리고 이제 true 리턴을 하고 한번 이걸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자면 플레이어 display name 그 다음에 string 이렇게 하고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플레이어가 이제 블록을 부수면 그 블럭이 어디에 부셔졌는지 이런 내용을 이제 로그에 찍도록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일단 먼저 여기 헬로 월드 방금 지나갔고 한번 가볍게 월드를 만들어 볼게요. 서바이벌로 그 다음에 커맨드 허용 그 다음 몬스터는 방해되니까 피스풀로 할게요. 이제 아마 부수면 여기 이렇게
플레이어 이제 이거는 이제 개발용 클라이언트라서 이름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플레이어 159가 마이너스 677, 76, 27에 있는 블럭을 부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눈 같은 것도 부셔도 나왔고 조금 더 재미난 걸 해볼게요. 아마 이건 테스트를 안 해봐가지고 될지는 모르겠는데 코드가 변경됐을 때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인크래프트를 다시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약간 조금 기다리는 게 있다 보니까 귀찮을 수는 있다. 근데 뭐 이건 사소하니까. 이렇게 블럭을 부술 때마다 채팅창으로 플레이어가 어떤 블럭을 부쉈는지를 알려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로그에도 풍선 진짜 되게 많은 내용들이 찍히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플레이어가 블럭을 부수기 시작했을 때 그냥 이런 코드들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로그를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채팅을 하나 보내고. 자,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아이템을 한번 등록을 해볼 건데요. 아이템 같은 경우는 살짝 복잡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명령어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가 아마 참나무 목재일 텐데 이런 식으로 앞에 마인크래프트 땡 클론 그 다음에 오크 로그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템들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따로 등록해줘야 되고 또한 마찬가지로 블록 같은 경우에도 이따가 해볼 건데 set 블록 이번엔 도어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상하게 설치가 되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문의 밑부분이 이렇게 설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캐는 거는 똑같네. 이렇게 하면 도어가 부서졌다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이걸 마찬가지로 따로 등록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등록을 해볼 거냐? 먼저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걸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아이덴티파이어 오브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에는 이제 모두 이름이 들어갈 건데 아까 설정한 내용 중에서 이제 리소스 폴더에 보면 bearing mode json이라는 파일이 기본적으로 생성이 됐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 id라는 항목이 앞으로도 계속 쓰일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모드를 나타내는 그냥 고유한 명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테스트 그 다음에 테스트 아이템 이란 이름의 아이템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아이템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레지스트리라고 하는데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키도 이제 직접 설정을 해줘야 돼요. registry key 그 다음에 registry keys 그 다음에 아이템을 등록할 거니까 아이템 그 다음에 id 이렇게 하면 레지스트리에 이제 등록이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진짜로 아이템을 등록할 부분인데 registry 그 다음에 register registries 그 다음에 아이템
그리고 여기 아이디가 한 번 더 들어가고 실제 아이템 오브젝트를 여기다 이렇게 등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템 내에 이제 각각 속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엔더 진주는 16개까지밖에 못 얻고 한 스택에. 근데 이제 아니요, 곡괭이 같은 거는 하나밖에 스택이 못 했지만 내구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 세팅스 그 다음에 맥스 카운트를 바꾸면 이 아이템은 이제 16개까지밖에 못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를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컴파일을 했고 헬로 월드도 떴고요. 이제 이렇게 give 명령어를 통해서 테스트 아이템이라는 이름의 아이템을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이템 테스트 그 다음 테스트 아이템.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아이템 이름이 약간 이상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마인크래프트는 여러 가지 언어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언어들을 이제 모두 지원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키를 가지고 각각의 언어에다가 다시 한번 매칭 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정을 하냐? 여기에다 s 그 다음에 보드 아이디 여기다 한번 적어주고 랭일 거예요. ss 그 다음에 테스트 그러니까 이거는 모드 아이디 그 다음에 랭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서 여기 밑에 en 언더바 us.json 이렇게 만들면 이제 영어 버전의 마인크래프트에 들어가는 랭귀지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아이템인 아이템 테스트 아이템 이거를 이제 판타스틱 아이템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판타스틱 아이템이 잘 등록이 됐으려나? 자, 다시 give player 그 다음에 테스트 아이템. 그러면 자, 이렇게 판타스틱 아이템이라고 잘 등록이 돼 있죠. 이제 한국어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ko 언더바 kr json 하고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기다 이제 판타스틱 아이템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템은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다 뭔가 더 복잡한 걸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클래스를 넣어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기법이 좀 활용이 될 거예요. 일단 클래스 파일을 만들기 귀찮으니까 인명 클래스에다 하나의 작업을 하자면 그래 이게 좋겠다. 이게 이제 마인크래프트에 보면 이런 식으로 아이템들 설명이 나온 창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도끼를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when in main hand 7 attack damage or 0.8 attack speed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손에 봐줄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것이 판타스틱 아이템이라는 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행. 그럼 다시 give player 테스트 아이템 하면 is fantastic item이라고 이제 다음 라인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죠. 아이템이 지금 텍스처가 이상해요. 텍스처도 이제 이걸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똑같이 SS, 그 다음에 테스트, 그 다음에 모드 아이디, 그 다음에 textures 아이템 란 폴더를 하나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적당한 이미지를 하나에 넣어요. 제가 지금 이미지가 따로 없어가지고 패브릭 위키에 있는 이미지 하나를 지금 가져올게요. 이건 지금 Create Commons 그 비영리 그 다음에 essay 뭐냐 아무튼 그 동일 라이센스로 활용 가능한 그런 무료 이미지예요. 그 다음에 아이템에 해당되는 모델도 가져와야 되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위키에서 좀 가져올게요. 모델스 아이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만든 아이템 이름 뭐였지? 테스트 아이템 .json이라는 파일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이거는 모드 아이디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그 우리의 귀여운 친구 귀여운 이 아이템 친구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이 안 맞네. 이름 좀 바꿔야겠다. 이름은 맞춰주고 네 지금 이것저것 해보다가 오늘 찾았어요. 보니까 마인크래프트 1.21.4 버전부터는 여기 있는 아이템스라는 폴더를 하나를 더 만들고 여기에 이제 아이템의 이름 .json으로 되어 있는 파일 하나 만들고서 이렇게 모델을 한 번 더 레퍼런스를 가해줘야 되는 그런 약간 신기한 조건이 하나 추가적으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지금 아직 독스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독스를 한번 컨트리뷰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암튼 이렇게 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이템에 훌륭하게 텍스처가 입혀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닥에 떨어져도 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블럭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